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기, 2기 신도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지금 3기 신도시 후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1기, 2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든 안 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는 점은 약 한 85% 정도의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갑다.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지지? 나는 운이 없나 봐. 나는 재수가 또 없나 봐.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올라가. 이렇게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상기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최대로 줄이고 또 투자에 있어서는 최대한 수익을 높이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1기, 2기 신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보면 1기 신도시입니다. 서울을 놓고 보면 20km 이내에 건설이 됐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판교나 위례나 광교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30 내지 40km 이상 떨어진 곳에 좀 건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의 무덤이고 배드타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서울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아직 잡지 못했다라고도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와중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호한 지역이 있고 또 불안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호한 지역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다소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또 지나친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또 쉬었다 가는 것도 좀 괜찮은 지역. 즉 여러분이 1기, 2기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이런 지역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위례, 판교, 분당 이런 라인은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셔도 그렇게 많이 불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판교나 분당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접근성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한다,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한다,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그럴 위치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불안한 지역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3기 신도시인데요. 3기 신도시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많은 지역이 되겠죠. 또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혹시라도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판교나 분당이나 서울이나 그런 지역에 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할 때 또 서울이나 판교 분당 지역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크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 수익률이 높지가 않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폭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놓고 본다면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금당, 남양주, 양주 이런 지역이 되겠죠. 물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의 효과는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GTX A, B, C 노선의 효과는 아마 역세권 아파트만 한해서 그러니까 초역세권 아파트에 한해서 좀 가격 상승이라는 혜택을 엄청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역세권을 벗어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역세권에 대한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공급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 지역이 뭐 GTX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파트를 뭐 38,000 가구를 짓고 뭐 인천 계양이나 또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 합쳐가지고 또 37,000세대를 짓고 고향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일산과 파주 가기 전에 그 좋은 입구에 38,000 가구를 짓고 왕숙은 66,000세대를 짓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이슈가 있다. 뭐 GTX가 됐든 뭐 전철을 했든 뭐 지하철을 했든 이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공급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공급 계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표를 보시더라도 2022년까지 7만 세대 입주자 모집 계획을 하고 2023년에는 6만 7천호, 2024년에는 5만 8천호 등등등 해서 이렇게 신도시에 30만 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7만 세대랑. 그러면 이 신도시 분양가 입주 시기를 놓고 보면 이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개발구역 지정이 발표되고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고 실시 계획 승인 떨어지고 택지 조성 공사를 하고 택지 주택을 분양하는 거죠. 이때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또 3년쯤 뒤에 주택 상가가 입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신도시의 처음과 신도시의 이제 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 입주까지 한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도시 발표를 했고 분양까지는 통상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신도시에 대한 분양은 지금 2019년부터 3년이 걸리니까 2022년에 분양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부터 입주까지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입주는 언제냐라고 하면 2022년부터 3년 정도 예상을 하면 2025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신도시라는 거는 앞으로 5년 뒤, 6년 뒤에 이제 입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1기, 2기 신도시가 입주한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KB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로 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신도시 입지와 더불어서 이 돈의 흐름, 부동산의 가격 흐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 표를 보시면 1차 신도시가 1989년도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왜 89년도에 발표를 했냐면 1986년도부터 뭐 부동산 가격이 그래프에 나와 있다시피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신도시를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발표를 했지만은 요 시기에는 좀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했어요. 뭐 19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렇게 입주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1990년도 내지는 1991년도를 기점하에 부동산 가격이 1차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2차 신도시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 입주하는 시점은 뭐 2008년도, 2009년도쯤에 주로 입주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또한 2008년, 2009년을 고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2015년도까지 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짐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보시면 하나 느끼시는 게 있죠. 1차 신도시, 2차 신도시, 신도시를 입주하는 시점, 그때부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경기도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값의 단계를 놓고 보면 이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이 신도시를 발표 후 3년, 그다지 큰 충격은 없어요. 다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인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어차피
신도시라는 거는 3년 뒤에 분양받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 6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이 대규모 신도시 같은 경우. 그리고 GTX가 예정되어 있는데 설마 우리 집값이 떨어지겠어?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의 하락폭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즉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가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도시의 분양 가격에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즉 주변 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과 신도시의 평당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에 이제 신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축이니까. 또 지금 또 2기, 1기 신도시에 비해서 3기 신도시가 훨씬 지리적 여건, 교통적 여건이 훨씬 좋은 곳들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로 인해서 1기, 2기 신도시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신도시에 분양한 이후 그때 하락폭이 서서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입주할 때. 입주할 때가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송파에 있는 헬로시티. 요거 입주할 때 얼마나 그냥 주변 지역의 부동산까지 휘청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세대수가 틀립니다. 3기 신도시 30만이에요. 이런 30만 가구가 매년 5만에서 뭐 6만, 7만 이렇게 입주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매매와 전세, 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싼 매물, 좀 더 싼 전세, 요거 구한다고 세입자들도 전세 함부로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매수자들도 함부로 매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상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럼 입주한 시점이 됐다. 그럼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 또한 상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음으로써 또 이사 간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단계에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기, 2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죠. 먼저 보유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죠. 좀 부동산이 오르든 부동산이 떨어지든 별로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아유 좋아라.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지지? 나는 사면 떨어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명이라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요런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는 그냥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맞아요. 언젠가는 올라요. 가격이 하락했다가 8년 내지 10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언젠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이 길다. 요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셔요. 만약에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많이 급등을 한다라고 할 때 요 지역은 급등을 하지 않아 하고 올라도 조금 오른다. 그리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 지역은 더 떨어진다.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보유하실 분들은 요런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럼 내가 팔아야 되겠다.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은 떨어질 가능성, 지금 당장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다만 하락은 할 거예요. 하락은 하지만 가장 심하게 하락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입주하기 전에가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를 쓰셔야죠. 어떤 머리를 쓰시냐? 입주하기 2년 전에 매도하시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오늘 강의 아마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1기, 2기 신도시를 매도를 하고 싶다면 3기 신도시 입주하기 2년 전, 그때 던지는 게 최고 좋은 그런 매도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수 예정자들의 투자 전략인데요. 내가 일산 지역에, 내가 인천 검단 신도시에 내가 실거주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뭐 지금 사시나 또 분양 후에 사시나 또 입주하는 시점 지나서 사시나 뭐 어떻게 보면 내가 1가구 1주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크게 영향 끼치지 아니에요. 다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지금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동산 매매의 가격이 지금보다는 상기 신도시가 분양하는 시점,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 그때 하락폭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은 전세로 사시다가 분양하는 시점에서 입주하는 시점, 특히 입주하는 시점에 그냥 사신다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뭐냐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불안한 지역은 서울 지역이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요. 서울 지역이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 즉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답답하다. 또 괜히 이거 샀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실거주이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기쁘지 않나요?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좀 더 기다린 뒤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투자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저가 매물, 뭐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점은 상기 신도시 입주하는 시점일 것이다. 그러면 매물이 쏟아져요. 그때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때가 아마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투자의 대원칙인데요. 오르는 곳에 올라타라. 내리는 곳은 관심을 줄여라. 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린 그런 불안한 지역은 이왕이면 좀 관심을 줄이시는 게 최고의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